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거야. 이걸 투자했어야 되네 보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야 바로. 그렇죠. 바로 사는. 그러면 최소 3배 이상 갑니다. 결과적으로 67에서 2만 5천까지 왔는데 와, 이번 수업 진짜 잘 들으면 돈 진짜 많이 벌 수 있어. 아니 근데 종소리가 좀 이렇게 슬퍼요. 구슬프게 울리잖아요. 네. 저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크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니 근데 그 투자할 때 공부하다 보면 뭐 책을 보든지 아니면 전문가 강연 듣든지 하잖아요. 그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분들은 예언가가 아니에요. 예언가가 아니고 선생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 근데 상식적인 거지.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포트폴리오는 막 몇십억 원 갖고 계신 분이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다니까요. 네. 어떻게? 우리가 투자할 때 크게 5개의 영역을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선진국 주식, 미국, 영국, 일본 뭐 이런 애들. 그리고 그 나라의 채권도 있을 거예요. 벌써 2개 나왔죠. 그리고 이제 한국, 중국, 대만 같은 신흥국 주식이 있고 신흥국 채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물이 있습니다. 실물. 금, 오일 같은 거. 어떤 게 나오면 이걸 뭘 늘리고 어떤 게 나오면 뭘 늘리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게 오늘 핵심인데 선진국이 있고 신흥국이 있고 금 같은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신흥국한테 좋을까? 떨어져야죠. 네, 떨어져요. 눈치껏 떨어져야지. 자, 달러는 미국에 통하죠. 네. 네. 근데 미국은 경제의 74%가 뭐냐면 소비예요, 소비.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돈을 쓰면은 미국 밖으로 달러가 많이 나오니까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경기가 위험해지면 돈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그럼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신흥국을 넓히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신흥국을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경기가 좋아야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채권은 경기가 나쁠 때 좀 피해 있기 좋은 거잖아요. 금도 그렇고. 주식에서 빼고 예금 넣는 기분으로 채권하고 금의 비중을 늘려야죠. 이제 경제 뉴스를 이해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자. 지금 경제 뉴스 관련해 가지고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미국 증시 폭락. 무슨 전쟁 때문에? 아, 미중 전쟁, 무역 전쟁.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싸우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떨어져요? 수출 의존도가 높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전 세계에서 교역량을 보면 중국이 제일 많아요. 미국 많은 건 놀랍지도 않은 거고. 와, 우리나라 장난 아니구나. 이게 잘 나가네.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대부분이 뭐예요? 수출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교역국이 제일 많은 나라 둘이서 싸우고 있으니 완전 피터지지 그런 거. 네, 우리가 수출이 유리해 불리해요. 불리하죠. 당연히 불리하죠. 그러면 이럴 때 수출을 많이 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의 비율을 줄여야겠지. 대표적으로 한국. 그러니까 그 둘이 싸우면 우리한테 좋을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화해했으면 좋겠다. 네, 화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네. 코덱스 200도 좀 올라가고. 그렇죠. 네. 죄송한데 ETF 더 떨어지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안 돼요? 그때 살라고. 그때 살라. 아이, 되게 얄밉지 왜 이렇게. 2017년 같은 경우는 신흥국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신흥국 ETF를 좀 늘리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니까 좀 이렇게 선진국 쪽으로 네, 미국이나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미국도 엄청 폭락하고 있잖아요. 안전해요?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단적으로 설명드리면 미국이 주식시장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됐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67에서 2만 5천까지 왔는데 전체 날 중에서 오른 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계산해보면 51대 49예요. 오른 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른 날이 51%인데 사실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근데 그게 누적이 돼서 67이 지금 2만 5천까지 가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제발 좀 닥치고 기다려라 아니에요? 땀이 눈에서 나죠. 중요한 거는요, 왜 떨어지는지를 파악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진짜 북미 무역 전쟁이라면 그게 화해가 되면 그때 다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뭐 트럼프와 시진핑이 뭐 만나서 뭐 포춘 쿠키를 뜯었는데 땡큐 브로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제 그냥 올라가는 거야. 바로 사는 거야. We are the world, we are the world. 딱 열었는데 짜이찌엔 있으면 바로 빼야겠네.
또 최근에 경기 되게 좋은 나라 있습니다. 일본? 그렇죠. 일본은 제일 부러운 게 취업률이 96%고요. 맞아. 그리고 얼마나 사람 구하기 힘들면 공무원 투잡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못 뽑으니. 아니 제 친구도 한국에서 취업이 안 되다가 지금 일본 가 있어요. 일본에는 그냥 정규직으로 바로 취업이 돼가지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만만치 않고 또 미국하고도 관계도 좋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부러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거의 잃어버린 30년이 끝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일본 엔화도 좀 몇 년 사이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아, 떨어졌잖아. 예, 좀 떨어졌죠. 그런 거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선진국들은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좋아요. 수출에 유리하니까. 네, 국제 통화다 보니까 엔화나 달러가 역외로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공작 기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들 다 일본 거예요. 이게 주문이 늘었다고 하면 주식을 늘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일본한테 공장을 짓기 위해서 기계를 주문했다는 뜻이야. 그럼 경기가 좋은 거지. 왠지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ETF는 굉장히 비쌀 것 같단 그거 말이에요. 궁금하다. 10몇 달러 정도예요. 그러면 월 200이 살 수가 없잖아요. 10몇 달러인데요? 10몇 달러라고요? 귀가 먹었나? 작게는 100만 원, 뭐 아니면 한 300만 원 정도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어요. 뭐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면 그냥 그 나라의 ETF를 사면 되네요. 그렇죠. 베트남에 투자하고 싶은데 베트남 회사 모르잖아. 몰라. 그럼 ETF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경기가 돌았었대라고 하면 그냥 일본 사는 거야. 그럼 선진국에서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미국이 있잖아요. 그냥 미국에 투자하겠다. 그럼 이걸로 하면 됩니다. 스파이? 네, SPY라고 검색하면 ETF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S&P 500 들어보셨죠? 네. 우린 코스피 200처럼 거기 500개 기업을 하나의 지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선진국 하면 유럽도 있잖아요. 뭐 EU 독일, 200 프랑스도 있고 뭐 그리스도 있고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유럽은 근데 한 나라만 하지 말고 유로잖아요. 유로 전체를 묶어가지고 하는 게 편합니다. 이지유라고 검색하면 이지유 하면은 그냥 네. 끝나겠는데 인생? 일본 공작 수주가 이렇게 늘어나면 그때 신흥국의 투자를 늘리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EEM이라고 해가지고 이머징 마켓 ETF가 따로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뉴스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잘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면 결론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 지구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전 나라 200? 네, 전 세계 인덱스. 그러니까 지구에 투자하는 거지. 사실 이거를 한 10주씩만 사면 한 3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전 지구에다 거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제 세계 뉴스나 이런 데 관심이 생겨요. 그렇지. 네, 네. 돈이 걸려 있으면 관심이 생기지. 그렇죠. 그리고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오늘 2% 올랐고 1% 올랐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원인이 뭘까 자기도 모르게 조금 고민하다 보면 내공이 빨리 납니다. 그걸 공부할 수 있는 게 바로 도너리 스쿨. 출발은 이걸로 하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얘기 듣고 싶으시면 뭐 그 제 유튜브 강의 바보의 이건 문재인 좀 경제 편집해주세요. 보시면 이거 팔지 마세요 선생님. 이건 편집해 도너리 스쿨에 집중해야죠 선생님. 네. 오늘은 이제 돈셈 말고 이제 차셈을 한번 신입 아나운서인가요? 저 신입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사고차가 무사고차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에이, 라는 거짓말. 이제 월 200세대는 신차를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중고차를 사는 게 나아요? 선생님 이제 가시는 거예요? 스브스니스 좋아요 꾹 구독 꾹 네. 구독 꾹. 네 감사합니다.